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장 마감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분 동안에 현재 양시장의 움직임이 동시효과 구간 들어서도 그렇고요. 현재 구간대도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보합권 부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34% 하락하면서 2,403.7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오늘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고요. 2,40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2,400선에 대한 테스트 오늘 장중 내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엔 많이 달아나지 못한 채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는 저점 부근 마감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 0.24% 하락하면서 781.09포인트로 양시장 나란히 이 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지수는 밋밋하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도 그랬었죠. 강보합권이긴 했지만 장 초반은 별로 안 좋다가 후반의 상승으로 좀 돌려놓는 움직임이었는데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증시도 제한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먼저 주변국 증시 가운데서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 최근 들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 미국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합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21%의 강보합권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거의 데칼코만이네요. 미국 증시 상승분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0.21%의 제한된 상승 27,875.91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움직임도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랬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예외입니다. 중국 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방향이 뚜렷하게 잡혀 있고요. 낙폭도 깊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1년물 MF의 이 MLF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의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돈줄을 좀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1년물 MLF에 대해서 유지한다고 인민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 1%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00선을 내주네요. 오늘 1.35% 정도 하락하면서 3,193.8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권 출발, 1시간도 안 돼서 하락 전환, 계속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고요. 다음 심천 쪽, 심천도 많이 밀리네요.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27%의 하락세 띄면서 오늘은 한중일 가운데 중국 증시가 유난히 약하고 한국과 일본은 보합권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우리 증시가 미 증시 따라서 약간 오를 때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서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계속해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로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계속 1,390원대 초반에서의 흐름 이어갔는데요. 결과적으로 2원 80전 오름세 나타내면서 1,393원 70전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7원의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채 이 거래일 연속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처럼 오늘 국내장은 모두 약세 흐름 연출되는데요. 다소 눈치 보는 장세 연출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시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4% 정도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9포인트 넘게 내리면서 2,40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듯 했지만 그 힘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2,420포인트까지 터치하는 듯 했지만 점차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 보니 탄력이 둔화되어 갔습니다. 2,400선에서 수급 공방 이어졌는데요. 장 마감까지 2,400선은 지켜주면서 2,40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 매도세 연출됐습니다. 외국인이 고환율 때문에 2,223억 정도 매도세 보였고요. 또 이어서 기관 쪽에서도 1,442억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크게 샀습니다. 3,495억 정도 매수 우위 보였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후반부 들어서 하락 섹터가 더 많아졌는데요. 가장 먼저 의약품 업종 1.9%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이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에 크게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약세 흐름 연출됐고요. 이어서 보험 섹터도 1% 넘게 빠졌습니다. 1.03% 정도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또 서비스 섹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하면서 0.8%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증권 섹터도 0.6% 정도 넘게 내렸고요. 의료 정밀 섹터도 다소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한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섬유유복 업종 가장 강했는데요. OEM 업체들이 환율 상승 수혜받으면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4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막판 들어 매수세 추가로 유입되면서 건설 섹터도 비슷하게 상승세 연출됐습니다. 네, 오늘 고환율 고유가에 해외 건설 수주액 증가 소식 받으면서 건설 섹터도 다소 강한 모습 연출됐고요. 또 종이 목재업도 0.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운수창고 섹터, 오늘 해운주들 오르면서 0.6%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또 화학 섹터에서 OCI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0.3% 넘게 올리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1.4% 넘게 내리면서 56,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도 1% 넘게 부진하면서 92,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 강하게 상승불 폈습니다. 2.5% 넘게 올리면서 51만 1,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삼성 SDI가 연속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불 지켜줬고요. 0.16% 정도 올리면서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LG화학은 오늘 다소 부진한 흐름 연출됐습니다. 0.75% 정도 내리면서 65만 8,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주가 강달러의 오전에는 오름세가 연출됐는데요. 막판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현대차가 0.25% 정도 내리면서 약보합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 역시 0.37% 정도 내리면서 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인수합병 대금 관련해서 강달러 악재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2.5% 가까이 내리면서 80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기업들 가운데서 의류 OEM 업체들 수혜받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또 동남아 현지 통화, 또 원화 약세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나왔는데요. 성수기와 더불어서 환율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가 3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장 강했습니다. 가장 먼저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6% 이상 올렸습니다. 13,650원의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JS 코퍼레이션도 4% 넘게 올렸습니다. 이어서 영업무역이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한세실험 역시 3%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와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에 오늘 화장품주가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년 봄쯤에 일부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 화장품주가 탄력 강했는데요. LG생활건강이 1.2% 가까이 올리면서 6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음봉 전환되긴 했지만 0.8% 가까이 올려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한국콜마와 이츠한불, 또 한국화장품과 에이블 CNC까지 상승불 이어지면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분봉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80선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등락 반복하는 하루였는데요.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는 듯 했지만 이어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약세로 전환됐고요. 결국은 1% 정도 내리면서 78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이 1,444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했고요. 이어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1,106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 조금 덜 샀습니다. 316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서는 에코프로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 HN의 양극재 공장 투자 소식 이어받으면서 오늘까지 8% 넘게 올랐고요. 14만 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BM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3% 넘게 하락했고요. 10만 3,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LNF 관련한 소식으로는 미국 시장 진출 불허한 악재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2.3% 가까이 내려서 23만 원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막판에 강부하권으로 전환되면서 상승불 지키면서 마감했고요. 0.73% 올렸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의 IRA 법안 수혜 기대감 받으면서 강부하권에 거래 마쳤고요. HLB는 연이은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임상 효과가 빠지면서 차익 실현 이어지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크게 내리면서 오늘 5% 넘게 하락했습니다. 42,5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49,1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0.18% 정도 약보합에서 거래 마쳤고요. 55,300원 터치하고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차전지 관련주 소식으로 SK그룹이 5년 동안 지방에 22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친환경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설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설비 투자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DSK는 신규 2차전지 공장 증설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탄력 강했습니다. 막판까지 12% 이상 상승불 지켜주면서 6,860원에 거래 마쳤고요. 대성하이텍이 두드러졌습니다. 22% 넘게 올리면서 13,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대로 지하이텍은 장 초반보다 후반부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6% 가까이 올리면서 4,6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관련주 소식입니다. 중국과 남미 국가들이 리튬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지난 13일 리튬 가격은 1년 전 대비해서 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제한 이슈로 리튬의 국산화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독일로부터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맺어서 리튬을 확보했던 에코프로가 오늘 강했습니다. 8.2% 넘게 올리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미래나노텍이 미래 첨단 소재 인수를 통해서 수산화 리튬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10% 넘게 올렸습니다. 17,050원 터치하고 거래 마쳤고요. 또 강원에너지도 수산화 리튬 설비 투자 소식 부각되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25% 이상 올리면서 9,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대비해서 0.5% 정도 내렸습니다. 약 1포인트 정도 내렸고요. 311.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3,507계약 정도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863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크게 팔고 있습니다. 7,854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